안녕하세요. 대업의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전기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부터 한국전력이나 한전 KPS 또 한전기술까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현재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한전 계열사 중에서도 이 한전기술 자체가 이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장 직접적인 받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원전 관련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 이 시장의 동향을 파악을 해봤을 때 원전 관련 대표적인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 이 보게 되면 현재 주가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종목도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기술 역시 주가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이 한국전력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전 관련 테마가 형성을 해줄 때 한국전력은 그것보다도 약하게 상승을 했지만 빠질 땐 더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참 의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저보다도 더 굉장히 짜증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한전 계열사들 모두 굉장히 애정이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답답한 상태라는 점 충분히 이해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전 KPS나 한전 기술 이 모두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은 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한전기술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한전 관련된 모든 계열사들이 하락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이런 총선 결과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눌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흐름세는 아직까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지난 시간에서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언제 될 수 있는지 가격적인 측면을 통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수급적인 측면부터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전기술의 수급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최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도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부터 해서 보험 투신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총선을 예상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 것처럼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매도 신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가 특히 연기금도 중요하지만 사모펀드를 중요하게 보죠. 특히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에 매집세가 들어와줘야 결국에 이 추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또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선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픈 순간이 있었죠. 바로 탈원전입니다. 특히 현재 이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고준위 특별법 반대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차 전기본 이 부분이 또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전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들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영업이익이 굉장히 하락한 시기가 존재했었죠. 바로 20년부터 22년인데 정말 20년에 4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거의 대략적으로 8조 가량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탈원전을 시행하면서 다 시작이 된 거죠.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팩트 아닙니까, 솔직히? 이 원전 가동률을 보게 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 때 70% 가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원전 가동률은 80%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실행하면서 이 한전의 적자폭을 이끌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 상승을 해줬습니다. 20년부터 21년 넘어서 22년까지 이 유가적인 측면은 피크를 기록을 해주었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제가 S&P 가격을 한국전력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 S&P 가격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유 그리고 천연가스와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탈원전을 시행했던 전 정부 시기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이 가동률을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자폭이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보게 되면 뭐 LNG 같은 연료비를 보더라도 이 단가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 정책안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발전 단가가 굉장히 높고 다 이 부분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이 원전에 대한 정책안을 지지를 안 하는 게 진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발전 단가를 보게 되면 유럽도 이 원전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 자체가 원전을 계속해서 산업적인 이 핵심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원전은 갈 수밖에 없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참 문제가 많죠. 뭐 원전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실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투세 시행되면은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선례가 다 있습니다. 타이완, 대만 증시를 보게 되더라도 시행하고 나서 굉장히 하락한 모습을 그냥 눈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 증시도 보게 되더라도 우하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정책안이 증시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게 많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서서도 이 민주당이 왜 다른 산업군을 강조하는데 원전을 강조를 안 하냐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게 되면은 이 첨단 전략 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반도체부터 2차 전지 그리고 또 AI를 강조를 합니다. 로봇까지. 하지만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이죠? 이 원자력입니다. 전력. 이 전력 중에서도 원자력이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 단가가 싼데 이 원자력에 대한 이 산업 강조는 왜 없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왼쪽 기사는 이 원전을 배제한 아리 100이라 아리 100. 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오른쪽에서 본 거랑 똑같죠. 뭐 원전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겠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강조하면 뭐 합니까? 이 발전 단가가 너무 비싼데 현재 우리나라 이 국면에 맞게끔 이 정책안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 원전을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요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대 수요 전망이랑 최소 수요 전망이 7배가 차이가 나더라도 굉장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현재 산업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뭐 AI로 넘어가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전력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이 원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전도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제는 원전이 과연 친환경 에너지원인가? 자, 이 부분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뭐 친환경 에너지원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정책안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전도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이미 국제 동향을 보더라도 에너지 장관들은 원전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무탄소 기술 확대를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탈원전을 폐기한 이후에 온실가스가 4.8%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원전은 이제 청정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관련된 표를 보더라도 21년부터 23년까지 쭉 줄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 가동률이 증가를 한 거죠. 원전을 더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 환경 자체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원전을 지지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견조하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해외 원전 수주가 존재를 하죠. 가장 현재 중요한 부분은 체코 원전입니다. 제가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 산업과 비교를 드리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이 글로벌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도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높다. 그래서 수주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이 프랑스와의 관계인데
이 체코 정부가 프랑스 편의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연합에서 프랑스가 EU 전체 원자력 발전량의 한 48.4%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체코는 프랑스를 힘을 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 결국에 기술력이 뛰어난 이 국가 그리고 이 단가가 싼 국가가 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이 해외 원전 수준은 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동향은 제가 또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의 가격대는 현재 58,9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봉상 보고 있는데 이미 1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음 구간인 이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는 매물대가 그래도 잡혀있는 투자 심리가 잡혀있는 구간인 55,000원 구간 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전저점 구간부터 55,000원 구간까지 뭐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줘야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언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제가 계속해서 대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 특히 지지율 싸움이 지금 한창인 상태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제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선대회가 7월부터 8월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지율을 위한 어떤 정책안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통 정책안인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이 한전기술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코 원전 수출하게 되면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전반적인 동향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전기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